왜 이렇게 이유 없이 삶이 무거운 걸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어딘가 짓눌린 것 같은 기분.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일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무게를 지고도 지금 이 화면 앞까지 온 당신.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무게를 바라보려 합니다. 가볍게 살아야 한다는 말. 우리는 참 자주 듣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집착을 버려라.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걸까요? 혹시 그 모든 조언이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은 본래 가볍다는 전제. 그래서 만약 당신이 여전히 무겁다면 뭔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잠시 멈춰보면 당신은 그 무게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삶은 본래 가볍지 않다고, 무거운 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든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 그 시간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렇게 봤습니다. 본질적으로 결핍의 연속. 배가 고프면 괴롭습니다. 밥을 먹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이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이 구조는 모든 욕망에 적용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정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것들을 채우려 애쓰지만 채워진 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결핍은 다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진달에 비유했습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원하는 게 없으면 권태롭고, 원하는 게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 삶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 인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은 그 구조 속에서 수소없이 많은 날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욕망은 삶을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욕망은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욕망은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지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나. 그 말 속에는 이미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현재는 더 초라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나고
만족은 곧 권태를 낳는다. 결핍은 고통스럽습니다. 권태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공허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욕망에 짓눌렸고, 때로는 권태에 지쳤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쉬웠을 리 없습니다. 문제는 욕망이 많아질수록 삶의 하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10개면 채워야 할 것도 10개입니다. 채우지 못하면 괴롭고 채워도 곧 다음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으로 욕망을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욕망을 줄이면 삶이 멈추는 건 아닐까요? 욕망을 줄여라.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참고 살라는 말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포기와는 다릅니다. 정확히 재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모른 채 무턱대고 짐을 더하는 건 무모함입니다. 반대로 삶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알고 그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건 지혜입니다. 덜 원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욕망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간, 에너지, 마음의 평온,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 건 후회스럽고 어떤 건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그 과정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욕망을 줄이면 채워야 할 결핍이 줄어듭니다. 결핍이 줄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그건 냉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삼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계획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행복이란 게 정말 도달 가능한 목표인가? 그는 행복을 일시적인 고통의 부재로 봤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뭔가 간절히 원하던 걸 얻었을 때, 오랜 고통이 끝났을 때, 위기를 넘겼을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즉,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순간에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그 자체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끊임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잡히는 순간 사라지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덜 아픈 삶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행복한 날을 목표로 하기보다 괴롭지 않은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특별히 나쁜 일도 없다면 그건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날들을 당신은 넘어왔습니다. 큰 기쁨이 없어도, 작은 위로도 없어도 그냥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이 기준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행복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의 날이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덜 아픈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 많은 날이 합격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삶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옹호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피로를 준다고 봤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건 의무적인 사교, 불필요한 비교, 끊임없는 증명의 피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고독은 회피가 아닙니다. 회복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도 없는 방, 아무도 모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탱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요구로부터 물러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욕망의 일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도 완전한 고립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건 선택적 고독입니다.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삶의 무게를 안다고 해서 그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무겁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버겁고,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태도입니다. 무게를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무게를 알고 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원래 이런 거구나. 이 인정.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폭력이 멈추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삶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견디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인생은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버티는 과정이다. 그의 말입니다. 이건 비관과는 다릅니다. 현실주의입니다. 삶은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정복할 수 있는 산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게를 조금 줄이는 것뿐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는 것,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는 것,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뭔가 성취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났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으면 자책합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살아냈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특별한 실패도 없다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덜 아픈 삶의 기준입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결국 그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넘겨왔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 증명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증명에는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런 비교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는 끝이 없고 그 끝없음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는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 괜찮다는 걸 아는 것. 오늘은 이만하면 되었다.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삶은 무겁습니다. 내일도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자신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무게를 지고 가되 그 무게만큼만 짊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고유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견고합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종류의 조용한 견고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그 견고함처럼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무게가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덜 아픈 하루를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무거웠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것,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소없이 많은 날들을 넘어왔고, 오늘도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